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는데요. 앞 강의에서는 항목별로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의 의도, 또 주요 공기업들의 자기소개 질문 항목을 함께 봤습니다. 회사는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공기업의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과 다르게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면은 공기업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겠죠. 네,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윤리의식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탁 업무를 주기도 하고 또 국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성은 국민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윤리의식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공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이러한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기업의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을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가 무엇이며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켜가고자 했던 도덕적 기준이 뭐고 이를 어떻게 지켜가고자 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기업에 대한 이런 그 윤리의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소개에서도 물어보고 면접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도덕성도 있을 수 있고, 뭐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 신뢰, 투명성,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공정성, 투명성, 신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업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공기업의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이분이 신뢰성이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공기업에서는 채용하지 않겠죠. 또 가끔 공기업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공정채용이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회사도.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냐면 면접관들도 그런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선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채용은 채용을 하기 전에 비리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뭐 강원랜드 같은 데서 이제 비리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뭐 친인척을 뽑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면접관도 이제 갔을 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보여주지 않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공정채용, 채용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서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공정한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채용을 하면 이후에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조를 면접관 조를 짜는 것도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비뽑기에서 조별이 그때 바로 면접 가기 한 30분 전에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나눠줍니다. 해당 조별로.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는 이제 완전 블라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관도 누구인지 모르고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내가 아는 분이 만약에 면접장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면접관들도. 그럴 때는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면접관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요. 또 면접관들은 이제 자기소개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를 미리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면접관,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공정채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 쓰신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점검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윤리의식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뭐 대단하게 여러분이 뭐 막 나는 윤리의식을 대단히 갖고 있어 막 했다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소재 선정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걸 기반으로 발굴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례를 볼게요. 네. 공정함과 신뢰성을 준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윤리의식의 기본은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과거 인사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8개월간 인터넷 신문사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학생 기자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의 구성원을 선발하고 과정 중 평가와 보상을 하고 마지막 수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발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안과 시술의 부작용으로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2명의 면접관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선발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자의 진솔한 답변과 참여 의지만으로 평가하자고 소신껏 어필을 했고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누구보다 과정을 열심히 참여했고 최우수 수료자로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학생의 빛나던 2눈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이러한 원칙을 꼭 준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한 사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사 업무를 지원했다. 그러면 인사 업무에서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는 분야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윤리의식 또는 모든 부분을 작성할 때 내가 지원한 이 부분의 윤리의식의 기준은 뭐다. 나의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했던 사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외모나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능력과 그 사람의 의지를 주관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걸 실천해서 뽑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본인의 공정하게 뽑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누구보다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최우수 수료자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사 담당자를 오래 했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균형 감각이라는 거는 정량적 내가 인사에 무슨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거는 윤리의식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윤리의식을 넘어서 인사 담당자로서 참 균형 감각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건 모든 내용을 다 그냥 사례 중심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주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또 그 내용을 막 대단한 것, 막 내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만 보여줄 필요는 절대 없고요. 여러분이 솔직하고 소신껏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시면 회사에서도 무난하게 여러분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 또 그 사례를 그 질문에 적합하게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의식의 1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함을 보여주겠다. 또 나는 정직함을 보여주겠다. 나는 공정성을 보여주겠다. 나는 국민과의 신뢰를 보여주겠다. 또 나는 헌신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기관, 공공기관은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신이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공기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공기업에서 가장 기본은 변함없이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쓸 때는 항상 질문의 의도, 이 질문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번 항목의 경우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윤리의식은 무조건 공정성이다. 무조건 투명성이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기업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희생이다. 헌신이다.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함이다. 또 아니면은 내가 성실함으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의를 내리고 자소서 작성의 원칙은 여러분이 내가 지원한 분야가 이러한 윤리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디파인을 딱 내려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서 도출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여러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좀 두루뭉실하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능력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과거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고 그 결과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소통이라고 쓸 때도 저는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윤리의식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핵심은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땡땡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많은 민원인을 응대했을 때 저는 항상 먼저 다가가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한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한글을 잘 모르셔서 민원 신청을 못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제가 반갑게 다가가서 할아버님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해서 실제 할아버님이 그런 부분을 모르시는 걸 알고 친절하게 도와드렸더니 그 이후에 그 할아버님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각 민원인들,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기업의 직업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무난합니다. 꼭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여러분이 가는 분야에 적합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열심히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윤리의식 잘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